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고 저희가 녹음을 새로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큰일도 많고 네, 그 사회적으로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사회적인 큰일에 여파는 없으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사회적인 여파는 사실 계속 그 많은 어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1년이 지났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고 새해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요새 또 날씨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지지난주인가? 그때는 20도를 찍었다가 지난주에 0도를 찍었어요. 추워지고. 네. 맞아. 그래서 좀 봄이 거의 뭐 약간 그 절로 빼앗긴들의 봄은 오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심란함을 머금고 그냥 열심히 계속 책 만들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걸으면서 요새는 그 스탬프 투어에 맛을 들려가지고 이 매주 뭐 경기의 길이나 뭐 그 양평 둘레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 그 수첩 보니까 질도 아주 만듦새도 좋고. 네네네네.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2주에 매주 토요일 날 걷고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무슨 요일이요? 매주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 어디서 시작하시는지. 지금 양평 물소리길을 어쨌든 걷고 있습니다. 네, 근처에 계시는 분들 네. 연락 주시면 아마 네, 찬갑이 10,000원 하시면 뭔가 가이드도 해주시나요? 찬갑이 10,000원 하시면은 민경철 편집장에 대한 탈신화화를 그렇지. 탈신화화 작업과 동시에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때리진 않죠? 네네. 아셔야 되는데. 걸걸한 이야기와 걸걸한 이야기. 울지 않아요. 민경철 편집장님 울지 않아요. 주식회사 민경찬 재단에서 지원하는 괜찮은 디프리. 오. 네. 10,000원 이상의 어떤 네. 식사와 뭐 이런 걸. 괜찮은 디프리는 저도 되게 인정할 것 같아요. 네. 워낙 맛집을 많이 아시고 늘 맛있는 식당을 안내해 주시니까. 저희 슬동 멤버들도 언제나 전 몰랐는데 저희가 비아 언박싱 촬영할 때도 그렇고 뭐 슬동 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 식사를 뭐 끝나고 먹던지 전에 먹던지 하는데 갑자기 제가 오신공 하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한 데가 없다고. 먹는 데가 없다. 네, 무조건 그러니까 저희는 촬영하면 무조건 먹는 거다. 약간 녹음 이꼴 먹는 거다. 약간 그치. 같이 가잖아요. 약속을 아예 그냥 식사. 네, 그렇죠. 시간을. 근데 그런데 항상 모두가 그러진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 근데 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늘 식당을 이제 추천해 주시는데 네. 그 귀찮진 않으신지. 전혀 귀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알아야지 제안해 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어떤 삶의 기쁨입니다. 그거는 신화화 해도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 범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거. 내일 봄이 오려나요? 저희 이제 제발. 녹음 기준 오늘 4월 3일이고 이제 내일이면 뭔가 판결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출근길에 제네시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아저씨 두 분이 복귀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뭔가 좀 같은 하늘 불길하긴 한데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거겠죠. 복귀할 것 그렇겠죠? 같다는 네. 아니 그러지 않기를.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월간지에서 저희 보험가 상황에서 한빛누리 재단의 그 활동가 지원을 받아서 또 한 분 활동가가 또 새롭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 일 같이 돕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같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초대 손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험가 상황에서 이번 달부터 함께하게 된 차애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직하게 이게 실명을 까는 감대한. 실명인지 익명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실명이 아닐 수도 있죠. 애농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요즘에 이제 정치에도 관심을 좀 갖고
네. 네,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약간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네, 별탈 없을 수가. 그게 좀 약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말 같은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네, 생활을 네. 유지하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이게 뭐 서로 간에 윈윈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 생각일 뿐이죠. 저는 저는 이제 새로운 분이 일단 저희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감각과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현님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저도 뭐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뭐 생활도 여전히 수영은 배우고 있고, 네, 수영이 이제 제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수영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발차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에 힘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 수 있을까? 막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맴돌아서 제가 심지어 결국에 남편한테 내가 지금 수영을 우상숭배하고 있다. 수영을 우상숭배하고 있다고요? 늘 머릿속에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머릿속에 온통 수영 생각뿐이라. 약간 당구 칠 때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그 버스 뒷좌석에 다리가 앉아서 보인다고. 머리가 네.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자려고 누우면 이제 네, 당구공 보이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건가 좀 보다. 회개하고 회계까지 할 일이군요 이게. 좀 마음이 이제 부담을 덜고 네. 제가 뭐 선수가 될 게 아닌데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저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는 취미생활 중에 이제 캠핑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캠핑을 다녀오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용인 가까운 데로 갔어요. 네. 이번에는 용인에 있는 캠핑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좀 가깝기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캠핑장을 매번 다른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여기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자주 가는 데로 한번 찍어보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는 저희 그 간만 2년 만에 야구장에 가서 또 직관을 또 한번 하고 그렇게 좀 전 놀면서 지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응원하는 팀 있으세요? 아, 네 응원하는 팀이 있죠. 무적 LG라고. 네. 네, 근데 어제 갔더니 1회 중반에 들어갔는데 그냥 8대1로 깨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끝났나요? 무적이네요. 극복하지 못했나요? 극복하지 못했죠. 9대 5대 9. 네, 제가 점수를 따라오긴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나왔어요. 네. 제 주변은 두산 팬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제 주변에도 LG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LG, 기아, 롯데 이렇게가 아마 팬이 제일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제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아주 골수 LG 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5년 경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은행 24시간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상담 서비스. 그 당시에 ATM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막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그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 취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LG가 진짜 못했었을 때였어요. 연신 일 막. 못했죠 뭐. 2년 전에 2년 전에 우승하고. 우승하기 전에 항상 침울할 때 그 친구가 그딸도 경기 보고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 그때 저랑 술 마시고 이제 떡이 됐는데 떡이 된 상태에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오늘도 LG 졌다고. 왜 괜히 왜 은행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분이 LG 팬이었나요 그분도. 그래서 둘이 뭔가 그래. 다녀가지고 10분 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쵸. 와. 네. 저는 사실 LG 뭐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결혼하면서 남편이 LG 팬이 되니까 따라서 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LG 그런 거마저 좋아하면 제 생활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안 보고 안 좋아하려고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이미 다른 취미랑 좋아하시는 게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복음과 상황이 찾아온 신간들을 소개하는 행여 모르실까봐 시간입니다. 네, 또 다양한 책들이 저희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어떤 책들이 또 출간되고 들어왔는지 또 범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여러 번 이번 달에도 왔는데요. 다 가지고 오진 못했고 한 10몇 권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생활성서에서 나온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이 있습니다. 아. 2권짜리고 1권이 수도 생활 시작부터 성 베네딕토의 개혁까지 2권이 성 프란치스코의 등장과 새 시대에 찾은 초심 이렇게 2권짜리 수도원 이야기. 거의 그러니까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이건 수도원 역사네요. 네, 올 컬러고 현재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 들어가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 좀 재밌을 것 같고 저자가 이관술이라는 분인데 교황청림 살레시오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교황청림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성지순례학 마스터 과정을 이수한 분이래요. 성지순례학 마스터. 네, 풍부한 소유가 아니라 풍성한 존재를 위해 30년째 로마에서 신학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부럽죠? 하지만 솔로라는 거겠죠, 이게. 야, 이탈리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12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간다 그래서 이 네. 책을 추천해줬습니다. 뭐, 세속적인 곳 가지 말고 여기 가라. 수도원 돌아다녀라. 신혼여행인데. 네. 신혼여행인데. 네, 신혼여행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풀어주면 안 되니까 수도원. 네, 이 책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날씨 좋아지고 좀 시국도 좋아지고 그러면 여행도 좀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책은 조이북스에서 나온 헤리티지. 네, 조영민 목사님 내신 헤리티지. 네, 부제가 돈이 아닌 신앙을 물려주라. 돈도 물려주고 신앙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신앙이 중요하니까. 네, 뭐 시리즈인가요? 이제 시리즈 첫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신앙 이어달리기 첫 네, 번째 책. 신앙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조영민 목사님은 조이북스에서 책을 좀 내셨죠. 꾸준히 네, 내고 계시죠. 꾸준히 내고 계시고. 네, 네. 네. 벌써 아마 뭐 몇몇 출판사에 또 내셨지만 조이북스에서 제일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영민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조영민 목사님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좋아합니다.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소개해 보면 효창교회를 시작으로 내수동교회와 분당 우리교회에서 13년간 청년부 담당 교역자. 저랑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 효창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저희 70주년 행사 때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잠시 오셔서 이제 왔다 가셨는데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알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 이제 못 오니까 네. 아이들이랑 이제 부모님들이 못 오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이제 돌아보니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 책을 이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고 그걸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나온 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이제 교회, 학교에 이렇게 딱 맡기는데 신앙 교육을 사실 이제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어떤 면은 당연한 말인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평등 수업. 그레이엄 조지프 힐이라는 분이 지은 부제를 읽어드리면 여성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탐구. IVP에서 나왔습니다. 제목만 듣고도 어떤 내용일지 좀 들어오시죠? 그러게요. 네. 목차만 보면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같이 읽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책인 것 같고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을 책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추천도 해주셨고 이건 뭐 계속 강조해야 하는 주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네. 알록달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약간 저는 수업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수업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성평등 수업인데 뭐 삼각형이 성경. 모형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그렇네요. 있어요. 표지에. 네. 그렇네요. 투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데 네. 저 같으면 에폭시를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뭔지 알겠다. 네, 뭔지 아시죠? 네. 약간 매치가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요 면에 이렇게 맞춰서 약간, 진짜 인쇄된 것처럼. 네. 책을 사보시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실 네. 겁니다. 네, 네. 네. 표지를 빨리 검색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썸네일에도 어차피 들어가죠. 네, 네. 민경찬 편집장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말인 것인가? 네. 투표 붙일까요? 김호경 교수님의 신약 수업 뜰힘에서 나온 이거는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그 최병희 대표님이 와서 직접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근처에 오셨다가 전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오셔서 가셨고 책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좋고. 아니 신약 수업이라는 네. 소설책 같은 느낌이 나요. 그죠? 네. 네. 그건 소설책 제목은 근데 사실 제목도 신약 네. 수업이라는 제목도 어울릴 것 같아요 소설책에.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 부제 표지에 믿음, 소망, 사랑의 눈으로 읽는 신약 성경 이렇게 돼 있고 띠지에는 몽글몽글한. 네, 네. 띠지에는 작금의 한국 교회가 숙고해야 할 성경 읽기. 김호경 대중의 성서학자 김호경 교수의 고별 수업. 그래서 띠지에는 김호경 교수님의 웃는 얼굴도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조세를 그 하실 것 같은. 뜨림의 또 최병희 대표님이 복 있는 사람 편집자 출신 아니십니까? 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편집자 출신학계 작년에 이 고백의 언어들도 김기성 목사가 보내는 마지막으로 보내는 뭐 고별 뭐 이걸 뜻이해서 하듯이 김호경 교수님의 고별 뭐 이 고별이 주는 약간 우리 또 그 독자들이 그렇죠. 서정적인 감정. 네, 직업을 네. 열게 하는 뭔가 그렇죠. 네. 마지막이구나. 네. 네. 그렇지만 또 책이 나올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은퇴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집필 활동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꽤 두꺼운 분량의 책입니다. 엄청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구성이 참 재밌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 2부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3부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또 이제 순서가 성경 책 순서로는 되어지지 않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했네요. 약간 해석학적인 1부는 그러니까 독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다루는 것 같고 2부부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이건 복음서 이야기 중심일 거고 3부는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건 교회의 성립이니까는 그런 거죠. 네. 재밌을 것 벌써부터 같습니다. 초반에 판매가 매우 좋던데 보니까. 그러게요. 네. 읽고 싶네요. 네. 푸른색으로 아주 푸르름이 가득한 책. 소설 진짜 소설 느낌인데 네. 나름 뭐 안에 내용도 좀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책은 교회의 시간 이종태 선생님 지은 책입니다. 띠지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설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걷고자 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교회의 시간 교회의 시간 이 책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인 동시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원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뭐 뭐랄까 기독교 출판계의 패자. 기독교 출판계의 뭐랄까 진시황 보겠는 사람. 네. 저자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자분도 뭐 경이라는 세계였었죠. 네. 그래서 교회의 시간. 네. 근데 교회의 시간 교회력 설교집이면은 조금 대림절이 이제 보통 교회력의 시작인데
그때 안 오시고 왜 이 시기에 오셨? 봄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순절? 근데 교회가 시작은 대림절인데. 네. 근데 이 책은 사순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네. 사순절. 복잡한 책이군요. 역시 개신교식 퓨전.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종태 목사님 워낙 잘 쓰시니까는 내용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시집입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시인 이름은 이세해라는 분입니다. 예. 필명이시죠? 예, 필명이시고 목포에서 태어났고 신학을 전공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그리고 씨름 등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학통인 도모의 일원이다. 이 뒷표지에 이게 시인지 아니면 그냥 시인지 아니면 그냥 뒷표지에 넣은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요일을 본다. 아침을 막 밀어낸 골목과 천천히 펼쳐지는 만화영화, 오후의 호수공원, 웃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될 것 같다. 예배당에서는 좋은 데 가면 좋은 곳에 간다고 했다. 좋은 것이 있다고 했다. 좋았던 것들로부터 나는 더 가야 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지금 청어람 ARMC의 간사님이 이풍관 간사님 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집도 나왔다는 것들. 서울함에서도 이세혜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마 이름을 네. 그렇게 소개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필명이었구나. 네. 맞아. 시인이 한번 오셨다고. 네. 시집치고는 꽤 근데 묵직하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뭐 시를 잘 모르지만 또 문학 좋아하는 우리 같이 일하는 강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샘 솟는 기쁨에서 다니엘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예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니엘 수업? 네. 다니엘서 수업인가요? 아니 다니엘 학습법인가요? 학습법 이런 건 아니겠죠? 네, 학습법은 아니고 이건 부제를 읽어야 딱 들어올 것 같아요. 다니엘 수업 책 제목은 다니엘 수업인데 부제는 대형 박물관에서 다니엘 읽기. 네, 그래서 박물관 대형 박물관? 네, 대형 박물관. 네, 그래서 그런 박물관에 있는 그 옛날 그런 고증 내지는 뭐 그런 것들 사진이랑 연대랑 뭐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의 인물들 좀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나오는 어떤 성서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과 그 앞에 바벨탑 이런 것들 설명하고 뭐 나와 있고 추천으로 뭐 중동 연구자인 김동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CBS 대기자 출신인 변상욱 기자님 등이 이제 추천을 하셨네요. 신약과 구약의 완벽한 조화, 다니엘 수업,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주하게 한다. 그래서 그냥 사진들만 쑥 훑어봐도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수업이라는 게 많이 쓰네요 여기서 여기저기서. 네, 그러네요 진짜. 오늘 그러네. 네, 신약 수업, 다니엘 수업, 또 수업 같은 표지 등등. 네. 네. 그 작년 언젠가 좀 뭐 그 또 베스트셀러 있지 않나요? 로마 수업인가 무슨 수업인가? 라틴어 수업인가? 라틴어 수업. 꽤 되지 않았어요 네. 그거? 네. 네. 네, 한동혜 교수님 그거 라틴어 수업. 저희도 수업 좀 내야겠는데요. 무슨 수업이니까. 네, 아무튼 걷기 수업. 근데
걷는데 수업까지 해야 돼요. 수영 수업 막 이런 거. 수영서. 다음 책은 손봉호 교수님의 회고록인데요. 제목은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부제는 고통받는 약자들의 친구 철학자 손봉호 회고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나요? 이게 우리 학교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출판사에서 이제 그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쓴 책도 나오고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는 뭐 그런 책들, 채용 대전환 학벌 없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등의 세종도서 선정된 이런 책들 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손봉호 교수님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돌아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에서 메일링 서비스로 아마 조금 공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책으로 엮여서 나왔고, 뭐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잡지의 공동 발행인이시기도 하셨었고요. 손봉호 교수님 되게 보수적인 어쨌든 좀 비교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극우 기독교인들이 손봉호 교수님을 이제 좌파로 찍으면서 약간 우리의 한국 교회 지형이 어떻게 된 건가 약간 많은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손봉호 교수님 본인도 아마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좌파라니. 그러니까 뭐 신학으로 따지면은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셨는데 이제 시민 운동을 하시니 여기 보니까 진짜 여러 그런 단체와 이런 출범에도 참여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신 걸 보면 그러니까요. 저는 좀 뭔가 기독교 출판사의 뭔가 그런 거에서 좀 또 규모 있게 나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전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 저희 전임 편집장님께서 그 손봉호 교수님을 인터뷰해서 낸 뭐 답 없는 너에게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나? 그래서 그런 책들이 뭐 뜨문뜨문 있긴 한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좀 엿볼 수 있는 인터뷰였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번 시국이 좀 지나면 좀 한국교회 지형도 다시 한번 좀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핀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근데 좀 약간 정통적인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명칭들이 좀 붙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맞아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운동가 송인수의 평신도 교회 17년 이야기, 평신도 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의 송인수 선생님 지으신 책이고, 잉클링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추천하신 분이 네. 의외시네요. 로버트 뱅크스. 요 그 송인수 선생님 비롯한 이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버트 뱅크스 초청해서 줌으로 좌담회나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버트 뱅크스 선생님하고는 또 나름 긴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엔가 좀 아프시다고 했을 때도 그런 소식들 서로 나누면서 이제 좀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정말로 어떤 평신도교의 외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좀 옆에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평신도교회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념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평신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송인수 선생님이 분투해온 이야기와 고민의 결과를 어쨌든 한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효율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그래서 뭐 이런 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예를 들어 평신도교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 하는데 그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리 공부한 분의 어떤 요약 정리 노트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책이고 고마운 책일 거다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꼭 평신도 교회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그 대표 그 한국 기독교 출판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목 중에 하나에 뭐가 온다. 그러네 진짜. 네. 근데 책 표지에 저는 평신도들만으로도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신 책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두꺼운 책. 네, 제일 두꺼운 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네. 말밑이 뭡니까? 네, 뭐 말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책을 보면 뜻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말의 어원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말 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어원 사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잊혀져 가는 우리말에 대해서 좀 쓴 사전이고요. 이거 철수와 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철수와 영이는 저희 출판사 저희 복상의 책을 신간을 꾸준히 보내주시다가 뭐 한 2, 3년 전부터는 보내지 않다가 저희가 이 지은이 최종규 선생님이 강의하는 강의를 우연히 들어갔어요. 이분이 이제 이호덕이나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언어와 철학을 되살리는 분이시고 예,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 책 박물관 꾸리고 사시는 분이고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던 그 분이신데 이분 강의를 저희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 철수와 영이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다시 이제 신간도 보내주시는데 여기 최근에 나온 책이고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좀 어휘를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맨날 뉴스만 보다 보니까 법률 영어만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어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좀 열고 싶다는 아니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좀 법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요새 막 법률 뭐 이렇게 해서도 접하니까는 법조에 계신 분들이 좀 한국어 수업 좀 받아야겠다. 맞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법률 영어 배워가면서 뉴스를 봐야 되는 게 참 좀 어느 세계인가 좀 세계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판결문을 볼 때 이게 이게 능동태야 이게 수동태야 이게 막 이게 표현 맞아요. 이게 당하는 건지 받는 건지 지금 미는 건지 지금 알 수도 없고 이게 막 주어 목적어가 뭔지 이런 맞아요. 한 문장이 막 몇 줄씩 되고. 편집자가 좀 법원에서 일을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조작이란 무엇인가 뉴스의 헤드라인에 있는 말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뭐 사람 이름 나오고 말한 거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건지 들었다는 건지 막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약간 이게 제가 약간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떨어진 거 아니라 요새 헤드라인을 되게 좀 약간 클릭하게 만드니까 클릭하게 만드는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게 되는 클릭하게 거지. 만드는 낚시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봐요. 하고 명확하지 않은 말을 일부러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단어들이 되게 독특한 단어들도 있고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말들을 또 이렇게 짚어주면서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최종기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되게 뭐랄까 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들 뭐 사투리를 잘 살피면 또 언어가 또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편집자들은 엄청 신경 쓰잖아요. 이거 표준어야? 이거 비속어 그쵸? 아니야? 항상 이런 거에 좀 탁 사각형 안에 갇혀 있다가 뭐 사투리 써도 되고 뭐 약간 뭐 살아있는 말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런 표현을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 환기가 된다 그럴까? 뭐 그때 강의 때 얘기한 거로는 이제 즐겨찾기라는 그 말도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말들인데 네. 뭐 최근에서야 사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즐겨찾기 붙임말로. 네. 뭐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뭐 어휘를 풍성하게 하는 좀 새로운 감각의 어휘를 좀 내일 이후로는 좀 더 개발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모든 것은 해봤습니다. 4월 4일 이후로. 저 지금 뭐 살 것도 많은데 다 내일 이후로 밀어놨어요. 사고 싶은 거 다 밀어놓고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을지 영영 네. 못 살지. 폭삭 속았수다도 내일 이후 볼 거고. 저도 푸사써서 밀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뻐그면은 저걸 사줄 날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아이고 이상입니다. 이걸 업로드할 때는 좀 아무쪼록 봄이 네. 오는. 네. 네. 살아있겠죠 우리? 야, 이 많은 책을 또 그 등에 짊어지고 네. 책을 등에 네. 짊어지려 하네. 네. 이렇게 가지고 와주신 법님과 복상팀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애농님 지금 소개한 것 중에 혹시 읽고 싶은 책 하나만 딱 고른다면? 주시는 건가요? 뭐 들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책 제목이 네. 네, 이렇게 돌려서 저는 지금은 사실 관심 있는 책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평신도 교회가 온다. 이 책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구나. 한 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들고 가야 되는데. 한 권이라도 달고 가려고.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달간 출간된 책들을 행여 모르실까봐 소개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